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쩌녁에 주말 정진에 계속 이렇게 열 몇 번씩 참여를 꾸준히 하고 계셔서 정말로 선원도 큰 힘이 되시고 각 개인들도 큰 힘이 되시고 도반님들끼리도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진을 꾸준히 하고 계셔서. 자, 72쪽이요.
72쪽에 백봉돼 있는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건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말해도 좋아.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허공처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성품도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그렇지만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자꾸 변해.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자꾸 변해. 변하지만 그 마음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로 결국 만년 전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만년 뒤의 허공이나 만년 전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나 만년 뒤 성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이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지금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거는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뭐 열애장짜리라고도 하고 진여짜리라고도 하고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몽땅 다 합쳐서 하는 거는 바로 그 성품짜리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짜리.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자리는 모습이 없다는 말이죠. 빛깔, 소리, 냄새는 전부 다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습이 없는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서 뭐처럼? 허공처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 변할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성품도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허공을 걷어잡으려면 허공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허공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법계야. 허공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허공을 알 수가 있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거 말고 지금 얘기했잖아.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몰라. 근데 허공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허공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모습을 아니죠. 성품을 알아야 되죠. 허공하고 성품하고 둘이 아니라요. 허공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또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죠?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자 우리가 보통 성품은 허공이라면은 우리가 못 걷어잡아. 모습이 없어서. 그런데 허공을 걷어잡으려면 어떻게 걷어잡아? 어떻게 걷어잡아? 이런 거지요. 자, 우리의 성품 자리는 제일 처음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문성, 견문각지하는, 생각하는 그런 성품, 견문각지하는 성품이 있지요. 요 성품 자리가 뭐하고 같다? 허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성품이 허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품 자리가 바로 허공과 같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둘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죠. 왜냐면 허공이라는 거하고 성품이라는 것이 말도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도 다른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허공이라는 것도 모습이 없고 성품이라는 것도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성품이 곧 허공이다. 허공이 곧 성품이다. 그러니까 허공과 성품을 어떻게 한다?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허공을 알려면 성품을 알아야 되고 성품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어떤 조그마한 먼지 한 털이라도 없어. 그게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청정해, 청정. 청정한 자리야. 성품도 그래. 성품도 조그마한 모습도 없어. 그래서 허공과 성품이 두 개가 말하자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가 다 모습이 없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텅 비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청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아지는 거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한 점이라도 있으면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들었을 때 그렇지, 허공도 모습이 없고 성품도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허공과 성품이 정말 하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맞아, 이해를 한다. 지금 말을 이해를 한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다가 보면 모습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와닿을 때가. 지금 이렇게 머리로 허공이 모습이 없고 성품이 모습이 없으니까 바로 이것이 둘이 아니지 하나지.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거든요. 허공이 하나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꾸준히 이제 모습 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꾸준히 정진도 해 나가면 어느 날 그것이 문득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이게 가도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정말로 그 모습이 없는 바로 그 자리네 라는 것이 어느 날 문득 다가올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문득 마음에 다가오면은 공부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문득 그것이 다가오면은요. 제가 문득 다가온다고 그랬는데, 이 공부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무슨 쉴 새 없이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길거리 가는데 돌부리에 척 걸렸어. 그 동시에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문 또는 그 어떤 말이 허공과 성품이 둘이 아니네, 이것이 문득 그냥 이 말이구나 이렇게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문득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 앉아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계속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이 느낌이 타고 올 때는.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 망심 또는 반년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에 반년해서 선생님의 경계에 다 찔렸어 이렇게 된대. 이걸 반년한다고 해요. 다 찔리는 걸.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 반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어쩌냐면 자꾸 변해.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자꾸 변해. 변하지만 그 마음자리는 변할래요? 변할 것이 없어. 자, 망심을 한번 넣어서 바탕 공식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망심. 시작. 망심을 봅니다. 바탕 속에 망심을 봅니다. 망심은 바탕에서 생겨나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망심에 들어가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바탕을 봅니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구름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구름을 봅니다. 바탕 속에 구름을 봅니다. 구름은 바탕에서 생겨나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구름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바탕을 봅니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탕이라는 것도 고정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탕도 공성이지요.
허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제 몸뚱이에 꽉 쪄들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머리가 지금 뇌의 구조가 어떻게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개를 버리면 꼭 한 개를 붙잡아야 돼.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늘 붙잡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성품짜리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자꾸 붙잡지요. 바탕이라는 어떤 정해진 그 카테고리를 자꾸 지어버려요. 이렇게. 아니죠. 모습이 없다는 것은 그 카테고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바탕에 이제 바탕을 봅니다.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바탕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만약에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이랬을 때 그 바탕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정해진 그 말하자면 카테고리를 짓지 마라. 고정관념을 짓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탕이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빈 성품이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을 묘유를 부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꾸 공부를 해 나가서 자기 공부가 자꾸 깊어지면 거기에서 점점 이제 떠나게 되죠. 그 카테고리를 지어놓은 데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그 반연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연심, 망심은 자꾸 변해.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자꾸 변해. 변하지만 나의 그 마음자리, 본래 허공과 같은 청정한 마음자리는 본래 우리의 불성자리, 법신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변할래야 변할 수 있는 모습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하지 않으니까 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요. 결국 만년 전 허공, 지금 허공, 만년 뒤 허공, 만년 전 성품, 지금 성품, 만년 뒤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부처님 성품이 따로 있고 내 성품이 따로 있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는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성품, 만년전 부처님도 만년전 성품, 그때 당시 성품, 지금 성품, 내 지금 성품 하고 부처님 성품하고 하나예요. 하나. 내 성품과 부처님 성품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말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내 성품이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년 후나 내 성품이 똑같다고 하면 내하고 정원심하고 성품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모양은 다르지만 나하고 산하고 모습 성품이 똑같은 것이거든. 모습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체만법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한테는. 왜 어렵느냐? 자, 왜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그 밑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시작. 허공은 속히 알아보는데 너의 성품 이름이 좀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지금까지 이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 나다 하는 습성에 꽉 절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의 상승 도리는 절대 과학적입니다.
몇 천만 년이 지나더라도 과학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을 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불교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라고 해. 하지만 관념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까지요. 이제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텅 빈 공간, 우주 공간, 허공이라는 것은 성품짜리라기보다 허공은 비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아듣는데 성품이라면은 이 성품이라는 말은 세간에서 주로 말하는 네 성품이 어떻다 성질 내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인적인 아이덴티티 그런 걸 성품이라고 하죠. 저 사람 성품은 뭐 인자하다. 저 사람 성품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너의 성품이라는 건 이 성자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성자는 본래의 그 본각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본래의 불성자리. 그래서 그걸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말이 불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나한테 잘 와 닿지 않는 단어예요. 한참 가도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세간에서 썼던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썼던 그 성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품은 완전히 다르지요. 다르니까 개념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자꾸 들으면 성품, 우리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 우리의 본래의 절대성자리, 절대평등성자리, 일체만법이 전부 평등한 그 자리, 이것을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그래서 허공을 속히 알아듣는데 너의 성품 이름이 좀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지금까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자기가 쭉 사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 나가 하는 습성에 꽉 절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도 확실히 정말로 확신을 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이제 정체도장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대전에 계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몸이 이제 굉장히 아픈 사람을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뭐 수술해도 안 낫고 뭐 거의 막 불치 이런 분이 오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체조를 가리켜요. 체조를 가리켜서 그 체조를 꾸준히 해갖고 오면 그 다음 체조를 가리켜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누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움직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저도 이제 고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개를 받고 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이제 살면서요 이 몸이 굉장히 아픈 거 몸이 뭐 여러 가지로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이 기능적으로도 아플 수 있고 또 암 같은 병이 걸려서도 아플 수가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일을 당해서 오늘 이제 요새 너무 험악한 세상이에요. 험악한 세상이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통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래도 법문도 듣고 정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부처님 값입니다. 정말로 부처님 값입니다. 첫째 이제 몸이 되게 아프거나 어떤 일, 어려운 일을 확 당해버리면 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것이 없어지기가 어렵거든요. 요새 왜 또 미국에서 뭐 그런 유색인종한테 그렇게 테러를 가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몸뚱이가 헛것이다, 변한다 이렇게 하더라 해도 몸뚱이를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우리 생활을요. 첫째는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할 것. 식습관, 운동,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욕심을 좀 많이 버리고 좀 만족할 줄 아는,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꾸 자기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가꾸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 아주 이런 것도 있죠. 아주 나쁜 상황에서 정말로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은 굉장히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기서 꼬꾸라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보통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은 조금 상당히 많다고는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해 나가려면은 그런 육체적, 정신적인 이런 삶을 돌보는 자기의 육체도 돌보고 자기의 정신도 돌보고 주의도 돌보는 요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야만 공부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또는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채식을 조금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런 음식의 성분들이 내 몸을 내 몸을 유지하고 내 몸의 세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음식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선도를 이제 요새는 코로나라 도장을 못 가고 꾸준히 이제 집에서 혼자서 하는데 국선도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 기를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를 이제 소주천 대주천에다 기를 돌리는데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100% 내 몸뚱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가 늘 하던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자기한테 한번 비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육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해요. 육체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다라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육체가 있다 에서 이미 너무 많이 쪄들어 있어서 너무 많이 여기에서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육체에 대해서 조금 덜 끄달려요. 그죠? 근데 굉장히 욕망이 많은 사람은 육체에 많이 끄달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덜 끄달리기 때문에 육체를 잘 간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정체도장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처음에 딱 갔더니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도 신경이 안 갈 때 건강한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내가 아주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거기 딱 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조금 아프면 거기에 신경이 안테나가 하나 탁 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에 쉬지 않고 그 안테나가 하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말하자면 신경이 안 쓰일 때가 가장 건강한 거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셔서 야, 이 완전 명언이다, 명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뚱이가 우리는 얼마나 있다에서 시작을 하는지를 자기가 되게 아프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주위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나하고 직결이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내 몸에 집착이 되어 있는가를 그때 확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은 잘 안 드러납니다. 이것이요. 몸뚱이가 있다. 몸뚱이가 내 것이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국선도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백회에서 이렇게 소주처님이 백회에서 이렇게 기운을 돌리는데 기운을 돌릴 때 이제 육체의 어떠한 그 말하자면 혈에서 혈을 따라서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몸뚱이가 있다. 몸뚱이가 있다 해서 그 육체에다 쭉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그 점을 향해서. 근데 과연 그 육체가 본래 빈 거지요. 빈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체가 빈 거예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지금 우리는 있다 하는데 본래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색상신.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지금 각성거사님도 그 국선도를 하시니까 한번 돌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 백회, 이 머리에 있는 백회, 그 다음 장강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돌리면은 실제로는 그 점이 있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기운을 돌리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운을 돌린다든지 어떻게 저떻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이상 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공부가. 그래서 이 불교 공부가 대단한 것이 불교 공부를 하고 이런 수련을 하는 거하고 수련만 하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이 수련의 개념이. 그래서 이게 이 몸뚱이가 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다. 플러스 내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반연된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눈으로 몸뚱이를 봐요. 또는 느껴요. 견문각지로 느껴. 느끼는데 이것이 그 다음 또 분별이 뭐냐면 나다라고 하네. 또 더 들어가서 내 것이라고 하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은 헛소리 듣지 마시고 굉장히 이 공부를 하는데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서히 해결이 되겠죠. 워낙 말하자면 이 분별, 번뇌라는 것이 깊이 뿌려 박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법회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그 뉴스에 나온 거니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게 뭐야 모텔 여주인 70세 되는 여주인을 거기서 있던 32세인가 하여튼 40 몇 살은 안 됐어. 그 남자가 체격도 굉장히 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모텔 주인을 성폭행을 하고 굉장히 많이 팼어요. 폭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12년을 그 재판장에서 했던데. 그래서 이분이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도 뭐 안정이 안 돼서 그러고요. 이제 있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참 요새 이제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뭐 기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맞으면 해결책 또는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제공이 될 것인가? 해결책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런 거를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 가해자는 그런 생각이 없겠죠. 뭐 만약에 그런 가해를 한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그거를 받으면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 피해자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하여튼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 나다. 이렇게 거기에 쪄들려서 습승에 꽉 쪄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뭐 너 몸뚱이가 어쩌다. 그래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뭐 말로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모습 공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진지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지금 우리 도반님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몸뚱이가 있다. 몸뚱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요. 두 가지 예를 다시 한번 들겠는데 옛날에 그 승조대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불천론 그러니까 32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가 보니까 임금이 계속 그 조정으로 불러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노를 했죠. 노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는데 그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뜻이 어찌하냐면 칼바람이 이렇게 스치는 것이 봄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시를 자주 그걸 독송을 하는데 읽을 때마다 이분의 경지가 얼마나 깊기에 지금 이게 그 참수를 하면은 시퍼런 칼이 지금 목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치면 댕강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그거 뭐 서리빨 같은 그 칼이 내려치는 게 봄바람 스치는 것과 같다. 이 정도가 되려면 도대체 이분의 경지는 어느 경지인가? 그런 생각이 읽을 때마다 듭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상이거든요. 아집입니다. 몸뚱이 이거 이제 아상에 속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백봉 선생님이 이제 1985년 8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양력으로는 8월 2일이고 음력으로는 6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산청에 그 산청선언이 지금은 말도 못하게 많이 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 84년 그때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95, 30, 40, 근 40년 전이죠. 그때는 정말로 거기 한번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도반들하고 선생님이 이제 거기 돌 같은 거 다 해서 유마탑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선생님 못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애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주 못 내려가 봤는데,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 고문을 당해서 이 한쪽 다리가 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게 고문을 당했으면 다리를 못 쓸 정도면 얼마나 고문을 세게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릇이죠. 이 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갔는데 이 한쪽 다리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한쪽 다리가 빠졌다는 말은 이거 무슨 골인가? 예? 예. 그 뼈가 빠지면 못 견디거든요. 못 견딥니다. 그거 아파서. 근데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빠진 채로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다리가 빠지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가마처럼 의자에다가 이렇게 딱 그 밑에 그 바른가 그걸 해서 선생님 앉으시면 이렇게 가마처럼 뚝 이렇게 남자 도반들이 4명이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렇게 거기를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하셨어요. 아프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죠. 이것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몸뚱이를 얼마나 방아착 하셨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아픈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신 거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수동기 혈압으로 재는 게 230까지 잰다고 하더라고요. 수동 혈압. 근데 그거 넘어가고 못 쟀어요. 의사가 이렇게 와도. 230을 넘어버리는 거라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혈압이 그렇게 높으시고 본태성 혈압이 고혈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게 혈압이 높으면 막 귀에도 엄청 소리가 들린다고 하대요. 이게 혈류 소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괜찮으십니까? 뭐 어쩌고 하면 괜찮아. 과일 찼네. 과일 참다. 뭐 이러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선지식을 모셔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분이 몸에 대한 방아착이 얼마나.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혈압기로 혈압을 못 잰다면 뭐 난리 나지. 병원 가고 어쩌고 뭐 난리가 날 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죠. 그런 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그 자세를 가다듬는 겁니다. 자세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그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의학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아픈 거를 견뎌라 이 말 절대로 아니죠. 의학의 힘을 빌려서 얼마든지 몸을 잘 치료를 해서 우리는 그런 말하자면 힘이 없잖아요. 공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잘 치료를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도반이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저보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물었어, 도리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 세 살은 아한테 가서 물어보 있어, 내가. 가한테 물어보고, 하는 대로 가 있어, 내가. 이랬다니까. 아프면 어찌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지요. 치료해야지요. 꼭 이거하고 똑같아. 내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등신 아니야? 아니, 몸이 생물학적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기 효정거사님, 그 사람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변한다, 헛거다 그러니 헛거에 빠져가 있겠죠. 공하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공하다에 철저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공이라고 해요. 악공. 그러니까 이따에서 뭘로 빠졌다? 없다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1의제가 뭐냐면 중도거든. 중도 제1의제라고 하는데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라서 있다 없다의 앞서 시기로 가야 되는데 있다에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쪼르륵 없다로 가. 없다에서 허우적거려. 그냥 없다에서 허우적거리면 이거는 약도 없어요. 그래도 있다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래도 뭐 내려놔라 할 것도 있는데 없다에 딱 들어가 보면 내려놓으라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없다 이러면은요 완전히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활이 지금 계속 이렇게 ing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활을 하려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집안일들 밥도 먹어야 되고 아들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쭉 묘용을 굴려야 되는데 없다에 쏙 들어가네.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 아니죠. 없다에 들어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왜 너희 성품일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 나다. 몸뚱이가,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몸뚱이가 있다. 그 다음에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내 것이다. 이런 철저하게 말하자면 있다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다 이거를 없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이 빈 것이다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깊은 번뇌거든요. 미세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정진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되게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을 잘 건사를 하고 치료를 하되 아픈데 내가 들어앉지 않고 그 아픈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법신짜리거든. 성품짜리거든.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죠. 되게 아프면요 우리 정신 없습니다. 또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뭐 폼 잡고 어쩌고 잡고 하는데 말짱 공일이라요. 결국 딱 그걸 당하면. 그래서 공부는 뭘로 해야 된다? 절대로 관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관념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덤성덤성 넘어가도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인 것은 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의 상승도는 절대 과학적입니다. 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과학은 현상을 토대로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이치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천만 년이 지나더라도 과학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왜 과학이 못 미치냐? 과학은 현상을 토대로 자꾸 하니까 현상은 자꾸 변하거든. 그래서 못 미칩니다. 이 본래의 그 궁극적인 데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 앞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란 말을 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불교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도 내가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죠? 그 누구도 허공으로서의 누구예요. 곧 말을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고 허공으로서의 누구예요. 하지만 관념적으로 이게 내라는 데 딱 들어가 있어. 나는 하면 부처님께 가서 그걸 해야지. 이제 묘유로는 이게 모습으로는 이제 천당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로 보면 하나거든. 하나.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 하나뿐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들어갑시다. 앞에서 허공을 말했습니다만 지금 허공이 만년 전 허공, 지금 허공, 만년 후 허공, 만년 전 나, 지금 나, 만년 후 나가 어떻게 돼? 똑같은 나입니다. 만년 전 정원심, 지금 정원심, 만년 후 정원심이 나와 둘이 아니다. 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인 허공이 하나님, 허공이 하나님. 요 점을 깊이, 허공짜리 이거 우리의 불성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일체만법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죠. 분별심. 반연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왜 그래? 누가 하냐?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또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업을 지어. 또 거기서 또 받아. 짓고 받고 짓고 받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고 이걸 쉴 새 없이 윤회를 계속을 한단 말이야.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 공부의 주제예요. 우리 공부의 주제예요. 지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생사 문제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문제.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이런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문제죠. 거기에 들어앉아서 분별을 일으키는 게 문제죠. 오늘은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을 했습니다. 늘 중요하지만 몸뚱이가 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으로 몸뚱이가 있다 해서 정말 깊이 깊은 곳에서 몸뚱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미세번뇌예요. 이 몸뚱이가 되는 게 그냥 거친 번뇌가 아닙니다. 굉장히 미세번뇌, 주객이 나누어지는 번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큰 공부를 이룰 수가 있어요. 큰 공부. 그렇다고 쫄아라 말은 아니죠. 쫄아란 말은 아닙니다. 항상 기본에다가 뿌리를 두고 꾸준히 정진해 가면 어느 날 문득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